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진입니다. 밤사이 미국 주식, 특히 기술주가 무섭게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그 위험자산 선호 둔화가 달러화의 반등세를 좀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달러화의 반등 흐름이 달러화 상승의 시작점인지 한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환율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자 환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어제 환율은 1.3원 하락한 1188.3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지지력을 보이다가 차트 보시다시피 장 후반에 급락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큰 폭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그 독일의 수출 지표가 예상보다 좀 잘 나오게 되면서 위안화 환율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통화들이 달러 대비 강세, 그러니까 약달러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환율의 하락을 견인을 했습니다. 환율이 근데 많이 움직인 것처럼 차트가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80원대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의 동향을 보시면 주식은 별로 안 팔았습니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국고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좀 외국인 매입세가 유입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어제 장중에 나온 뉴스 두 가지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어서 골드만삭스가 중국 국채가 세계지수 편입 시에 1,400억 달러 정도 중국으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도 했고요. 또 어제 한국은행이 올해 말까지 5조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마침 피치가 한국한테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해라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또 다른 달러 해외 시장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주가는 빠지고 달러는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0.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차트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통화들이 달러 강세, 다른 통화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 신흥 통화들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제 파운드화가 많이 빠졌는데요. 일단은 EU 전에 융커 의장이 뭔가 결렬될 수도 있다, 브렉시트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라고 발언하고, 최근에 이제 브렉시트 관련한 불협화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파운드와 약세를 견인을 했고, 주가를 보시면 특히 미국 주식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는 약세 흐름이 나타났고, 여타 신흥국들도 주가 하락 흐름이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은 4% 이상 하락을 했고요. WTI도 7.6%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슬라가 21% 하락을 하고 전반적으로 미국 기술주의 그 변동성 확대 흐름이 나타났고요. 미중 긴장 관련해서도 중국이 대만 기업과 관련된 미국 기업들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긴장감이 계속 고조가 되는 상황이고, 미국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도 일단은 공화당이 기존의 1조 달러보다 더 이제 적은 규모를 이제 뭔가 법안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미국 하원 그 의장인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절대 민주당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독약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그 부양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8일부터 미국 의회가 재개를 했는데 일단은 뭔가 좀 합의점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어제 이런 좀 안 좋은 뉴스들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 기술주가 전반적인 시장의 불안을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달러 지수 차트인데요. 달러 지수가 일단은 올해 그 팬데믹 이후에 급등했다가 가파른 하락 흐름을 보였고, 기술적으로 한 91과 92 이 정도 사이에 지지선들이 주요 지지선들이 있었고, 특히 유로 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20 달러가 주요한 저항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선과 저항선을 터치한 이후에 상당히 탄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8월 중순쯤부터 사실 달러 지수가 더 빠지기, 특히 유로가 더 올라가기 상당히 버겁다, 피곤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긴 했었는데, 일단 워낙 미국 기술주가 잘 가니까 이 위험 선호가 달러의 추가 하락을 견인을 했고, 특히 8월 말 잭슨홀 회의에서의 그 파월 의장의 그 평균 물가 목표제 공식화가 조금 더 달러와의 하락을 자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근데 워낙 기술적인 부담도 있었고, 특히 유럽 쪽에서 22일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유로 강세가 부담스럽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일단은 유로 강세, 약달러 흐름이 둔화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가 여기서 더 반등할 거냐? 사실 그럼 달러가 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먼저 좀 고민을 해보면, 아주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 선호가 강화되느냐, 약화되느냐에 대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격차입니다. 이 격차는 그러니까 달러 지수 기준으로는 유럽과의 격차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성장 격차일 수도 있고 통화 정책 격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는 최근 1년간, 최근 20일간 달러 지수가 그 어떤 금융 지표들과 민감하게 반응하게 움직였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금이나 MSCI 이머징 지수, EMBI 스프레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위험 선호도에 민감한, 그러니까 위험 선호도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들과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 1년간은 특히 좀 더 이게 시계를 좁혀보면, 특히 올해 팬데믹 이후의 상황과 좁혀보면 그 전반적인 위험 선호도를 보여주는 특히나 주식 이런 것들과의 상관성이 높게 보여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더 빠지면 달러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도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적어도 대선까지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다음 대선까지는 다음 11월 3일 대선까지, 그리고 요 겨울 동안은 달러와의 추가 하락 흐름이 좀 둔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크게 5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뭔가 증시의 모멘텀이, 상승 압력을 주던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연준의 기대 물가가, 그러니까 연준과 그동안에 너무나 낮아져서 올라왔던 기대 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모멘텀이 둔화됐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차트는 이제 미국의 기대 물가이고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을 했는데 더 상승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 글로벌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경제 지표들이 매일매일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기대보다 얼마나 좋았는지, 0보다 높으면 기대보다 좋았던 것을 의미하는데, 워낙 기대가 낮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보다 그동안 이 인덱스가 계속 기대보다 경제 지표들이 계속 좋았다면은, 이제는 기대는 높아지고 지표는 둔화되면서 뭔가 위험 자산, 주식을 끌어올라갈 모멘텀이 다소 약화된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난항을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일부 한계 기업들이 이제 좀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디폴트 가능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또 추워지는 날씨가 어쨌든 코로나가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뭔가 경제 활동을 둔화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미중 긴장 고조인데요. 최근에 어쨌든 중국의 반도체 최전선인 기술 기업들의 최전선일 수도 있는 SMIC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는 것이 어쨌든 미중 긴장을 계속 고조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번째로는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어떤 대선을 확인하고 어쨌든 주식도 더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다음 표 보시면 이거는 이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상대 격차인데요. 일단 그동안에는 미국
보다 유로존이 조금 더 생각보다 좋았던 환경들, 이게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의 격차입니다. 격차 측면에서도 미국이 덜 좋아졌던 부분들이 좀 제한되고 있고, 이게 투기적인 포지션인데 일단은 달러와 숏 포지션, 유로 롱 포지션도 조금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은 이제 다른 그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연준이 그 AIT 평균 물가 목표제를 발표하고 나니까 다른 중앙은행들도 완화적인 정책을 취하긴 했었는데 뭔가 더 대응을 해야 되는 압박, 그러니까 유로가 너무 강하고 또 엔화가 덜 약해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유럽도 뭔가 더 발표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뭐 이번 주에 발표할 것 같진 않지만 뭐 구두 개입이라 또 일본도 이제 스과 관방장관이 새로운 이제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BOJ를 뭔가 더 압박해야 될 가능성, 이제 이런 점들이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억제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아주 긴 흐름에서 달러 반등의 시작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평균 물가 목표제가 워낙 강력한 리플레이션 정책이기 때문에 달러가 아주 의미 있게 반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코로나가 호흡기 질환이긴 하지만 백신이 개발되고 또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코로나에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죄악산 돼도 예전처럼 봉쇄 안 하고 경제활동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완전히 급냉하지 않을 가능성들 감안했을 때 달러가 여기서 아주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적어도 11월 3일 대선까지는 일단은 좀 증시도 조심조심할 것 같고 달러 약세도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원 환율은 다음 보시면 조금 이제 반등 시도를 할 것 같은데 NDF 환율이 90원 정도에 마감을 했더라고요. 탄력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상승 재료는 강달러, 또 위안화 환율도 어제 밤사이에 올랐거든요. 그리고 또 위험 깊이 때문에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보일 가능성도 있고, 또 외국인도 조금 더 주식 측면에서 돈을 빼갖고 나갈 가능성도 있고, 근데 어쨌든 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제 그동안 달러 수요를 유발하던 해외 투자 흐름이 주춤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있고요. 또 내고 물량도 나오고, 또 외국인이 어쨌든 채권을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환율의 상승을 억제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일간 차트인데요. 뭐 95원, 1200원 요 선에서 저항선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질문 없으시면은 일단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채팅창이 장중에는 발표 중에는 안 보여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예. 사실 위안화의 기축통화 가능성은 아주 중장기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뉴스보다는 중국에서의 자금 흐름이 어떠한지, 사실 미국 대선까지는 미중 긴장이 거의 다일 것 같고요. 일단은 더 나아가서는 그 자금 플로우의 흐름이 어떠한지, 어떤 성장 정책을 취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왜냐하면 연말까지 그 브렉시트 이슈가 중요한 것이, 일단 이제 연말이 되면 추가로 뭔가 그 기간, 정말 내년부터는 브렉시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EU하고 영국하고 무역 관계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서 뭐 특히 영국의 그 경제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요 4분기 내년 연말에는 이 이슈가 파운드화에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9월 하순경에 달러가 필요하시다면 일단은 저는 80원대 밑으로 이제 만약 주가가 계속 조정 흐름 사실 저는 3분기에 조금 더 한 60원대, 70원대 요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증시 조정이 나타나고 있어서 부담스럽긴 한데, 저는 어떻게 보면 9월 FOMC가 기회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FOMC에서 지금 뭐 어쨌든 평균 물가 목표제는 발표하긴 했지만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조금 더 조정받으면 또 파월 의장이 조금 더 좀
당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근 80원대 초반 요 정도 괜찮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고요. 리라는 사실 신흥국은 향후에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역시나 당분간은 조금 조심조심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 브라질, 그러니까 미국 대선 측면에서는 조심해서 가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 코로나가 정말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그러면 이 풀린 돈들이 신흥국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브라질도 뭐 아주 비관적으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코로나만 진정된다면. 근데 당분간은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됐고요. 원자재 통화는 사실은 어쨌든 뭐 대선까지는 불안불안하겠지만은 미국도 인프라 투자, 전통 인프라 투자 뭐 한다라고 하고 어쨌든 그동안에 너무 눌려왔던 뭐 그동안 언택트만 계속 주가도 좋았잖아요. 이제 그 뭔가 만나서 하는 일들, 전통적인 산업들이 다시 또 재개가 되면 또 원자재 통화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거 전까지는 조심조심 해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이 수요일이죠? 예. 일단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내일, 그러니까 ECB도 있고 다음 주 FOMC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